있고 채권자 을이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을에 의해서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죠. 그럼 항상 우리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묻는 것이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매수인은 누구냐? 경락이를 매수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판 사람이 매도인이잖아요. 경매도 아무튼 갑의 건물이 팔린 거죠. 왜냐면 경매대금 주고 집을 샀으니까. 그래서요, 채무자고 물상보증인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요,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누가 지죠? 매도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인인데 아까 우리 말했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권리하자고, 그 다음에 권리하자 다음에 뭐가 있죠? 경매,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물권의 하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맨 위가 권리하자, 그 다음에 경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매에서는 뭐냐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지,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물건은 580조, 581조 맨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의 하자는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 이런 법률적 장애를 뭐라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경락받은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창고를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래서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이 법률적 장애를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락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봐봐요. 우리 담보 책임은 누가 지죠?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져요? 매도인이 져요? 매도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매도인 이렇게 얘기해. 그럼 2차적으로 누가요? 배당받은 채권자 이렇게. 배당받은 채권자. 2차적으로 채권자. 자,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다.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이란 거 없어요. 경매가 무효이면 담보 책임이란 건 없어요. 자, 경락기는요, 대금감액, 그 다음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근데 문제는 뭐죠? 경매는 우리가 매매하고 다르게 매매는 내가 원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내가 원해서 파는 것이 아니죠.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경매한 물건의 하자가 있어. 물건. 그랬을 때는 권리 하자가 있어. 그럼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뭐죠?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내가 원해서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는데요, 내가 물건이나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측기한은 몇 년이다? 선인 경우 안날로부터 1년이다 이란 말이에요. 안날로부터 1년. 이것을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바로 171페이지 171페이지 바로 좌측을 봐. 좌측을 보면 담보 책임 있죠? 경매는 그러면 공매하고 경매를 묶어서 경매라고 그래요. 공경매라고 하는데요, 공매하고 경매를 묶어 사경매. 우리가 보면 그림 같은 거 있죠. 그건 사경매죠. 그것은 제외하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 줄거요? 무효. 무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안 되고요. 권리의 하자만 적용되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법률적 장애요.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보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채무자가 뭐가 없다? 우리가 누가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지죠? 채무자가 1차적이죠. 채무자가 줄 것이고요. 1차적 책임이죠. 1차적 책임이다 이 말이죠. 1차적 책임 이렇게요. 자, 채무자가 자력이 없죠? 그러면 경락일은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채권자한테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요, 1차적 책임은 채무자고 2차적 책임은 누구죠? 채권자가 진다. 2차적은 채권자 이렇게. 즉 1차적으로 채무자가, 2차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채무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죠?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물건의 하자. 여러분, 물건의 하자는요, 171페이지 맨 왼쪽 밑에 있죠? 그렇게 있나요? 170페이지 왼쪽 맨 밑에 물건의 하자 있죠? 자, 물건의 하자를 보시면요, 첫 번째요, 580조는 특정물이고요, 581조는 종류물. 종류물은 뭘 한다?
종류물은 뭐라고 그래요? 불특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특정물 이렇게. 자, 여러분요, 특정물은 뭐죠? 특정물은요, 아파트요 101동 101호 이것을 특정물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종류물은 뭐예요? 종류물은 학원에요 책상과 의자, 학원 책상 한번 봐봐요. 생기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 물건으로 보면 특정물이에요. 각각 똑같이 생겨서 약간씩 다르게 생겼어. 약간씩 다르게 생겼죠. 요즘은 특정물이 아니고 종류물이 조금 있어. 한 공장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알겠죠? 한 공장에서 수선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생김새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연예인들 보면 구별을 잘 못하겠어. 아이돌들 있잖아요. 관심도 없지만 보면 생긴 게 다 똑같아. 알겠죠? 비슷비슷해가지고 같은 공장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잘못 나가요. 종류물만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응?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학원의 책걸상을 보면 다 뭐죠? 이것은 똑같이 생겼죠. 이걸 종류물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아파트 101동 101호를 샀는데 이게 좀 잘못이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101동 101호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102호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책걸상이 잘못됐어? 그럼 다른 좋은 곳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종류물하고 특정물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 매수에는 선의 플러스 모가실이 돼야 돼. 알겠죠? 선의 플러스 모가실. 재측기한은 몇 개월이다? 6개월. 6개월 언제부터? 안날부터. 근데 손해배상은 몇 년이다? 10년.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여기는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안 날로부터. 여기는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을 소멸하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야말로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 알겠죠? 그래서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자, 이런 불특정물이죠. 종류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다른 물건으로 갖다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랬죠. 다른 물건으로. 책상 걸상은 하나가 이러면 망가지면 다른 곳으로 갖다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란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 하자 없는 물건을 뭐란다? 완전물 급부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완전한 물건으로 갖다 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완전하게 갖고 왔죠? 그럼 완전하게 갖고 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완전하게 다 가져왔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퍼펙트하니까요. 그래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죠? 그럼 퍼펙트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한데 뭘 청구해요? 채무불이익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해지하잖아요. 근데 완전하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손해가 없죠.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하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건 이제 이거 뭐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한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됐죠? 자, 매수인의 뭐가 있으면 잘못.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시 이를 할 수 있다. 참작할 수는 있다. 아까 우리가 했었죠. 이것을 하자담보 책임이고, 하자가 뭐죠?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객관적 하자는 우리가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보면은 항상 모든 제품들을 보면 우리가요, 그 시험 테스트가 딱 나와 있죠. 뭐 소비 전략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대로 성능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보증했다. 그럼 그 보증한 대로 성능이 나오면 그것은 하자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 확대 손해양이 있어. 확대. 이런 확대 손해양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계장이요, 닭을 공급하는데요. 닭을 공급한 것 중에서 한 마리가 하자가 있어. AI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를 갖다가 넘겨줬더니 그놈이요, 그쪽 양계장에 가가지고 하품을 하고 돌아다니까 옆에 있는 놈 다 AI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하나 갔는데 그놈이 가서 옆에 있는 놈까지 다 AI에 걸리겠죠? 그걸 확대 손해라고 그래. 그럼 확대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 위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보시면 알겠죠?
그것을 확대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손해다? 확대 손해. 이렇게 확대. 그래서 확대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여러분, 완전물 급보청구는 특정물의 하자인 경우면 인정되지 않고 특정물의 하자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알겠죠? 어디만 인정된다? 종류물에만. 왜? 특정물에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것을 알면 되죠. 자, 171페이지죠. 오른쪽이요. 우측을 보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거기 나와 있나요? 가로 여기 닫고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객관적 하자죠. 자, 해당 종류의 권리당 물건이 객관적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상태나 성질을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한다 이 말이고요. 다만 견본이나 광고로서 특수한 품질, 성능 등을 보증한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만약에 저 카탈로그 같은 데 있죠. 검사 성적서가 붙어 있죠. 그럼 그걸로 기준한다 이 말이죠.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 성적서를 제시했다면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갖추지 못했다가 중요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갖추지 못한 경우는 하자가 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번은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여기 확대손해죠. 확대손해 딱 두 마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 의무 위반 사실. 그다음에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딱 두 마디. 의무 위반, 귀책 사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 의무 위반, 귀책 사유. 딱 한 번. 자,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언제 기준한다?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 그런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는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한다 이 말이죠.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한다? 과실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자, 5번 종류물 매매에서 항상 우리는요, 권리의 하자에서는 뭐라고 했죠? 매수인은 선의, 악의만 따진다고 그랬죠? 물건의 하자에서는 뭐를 따진다? 선의, 무과실. 그래서 여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이랬죠?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재밌는 말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했다는 것은 더 이상 손해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6번은요,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래는요, 하자담보 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소멸시효? 10년. 물건을 뭐한 때부터? 인도받은 때부터 10년. 하자를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제척기간은 6개월. 안 날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알죠? 10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자, 됐죠? 이제 과실의 기속을 봐. 다 봤죠? 이제요, 과실의 기속. 그래서 과실의 기속은 여러분 페이지요 174페이지를 봐. 여러분, 우리가요, 담보 책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2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데요, 거의 뭐 1시간, 지금요 1시간 반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타인의 권리가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가 무슨 말인지, 소량 부족이 무슨 말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알아버리면 박스 하나 가지고 딱 끝나버려요. 우리가 아까 그 박스 표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딱 설명해버리면 10분이면 끝나버려요. 알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과실의 기속이죠? 이런 과실은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가장 중요한 인도야, 인도. 인도했냐 안 했냐?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매도인. 인도가 중요하죠? 한번 봐봐. 자,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요, 인도했느냐?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매수인. 뭐가 중요해요? 인도. 이렇게. 자, 두 번째요, 인도 전은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인도했죠? 그럼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죠? 재밌는 말은 여기요, 인도하기 전에 뭘 했다?
인도하기 전에요, 등기. 그럼 등기는 과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등기는 과실하고 관계가 없다고. 등기는 전혀 관계가 없어. 왜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잘 열리냐?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잘 열리느냐?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더 잘 열린다. 쪽팔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등기하고 과실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와 과실 수증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인도 전임으로 매도인이 여전히 과실 수취를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미리 대금을, 잔금을 미리서 지급했다. 잔금을요. 인도 그러면 누구죠? 매도인. 인도호는 매수인이죠. 인도는요. 그런데요, 매수인인데요. 문제는 여기요. 인도하기 전에 등기가 아니고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갑이 잔금을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갑은 잔금을 받은 날부터 과실을 수취하죠. 그래서 갑은 인도 의무를 지닌 자고요. 타주점인데 잔금, 과실 수취하는 잔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은 누구? 매도인. 잔금 지급 후, 후는 누구? 매수인. 알죠? 잔금.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기준이다? 인도인데, 인도. 알겠죠? 인도인데 잔금을 미리서 지급하면 잔금을 기준으로 한다. 잔금을. 등기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요. 등기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부담하고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요 1억 원에 이제 잔금 1억 원에 남겨놓고 있어요. 그 집을 샀는데요. 갑자기 거기요 갑의 건물에 6천만 원짜리요 피보존 채권들에서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6천만 원. 그럼 내가요 만약에 1억 다 준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놈이 이 가압류를 말소를 못하는 한 내가요 사는 집에 6천만 원의 하자가 있는 꼴이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줄 때 1억을 다 줘요? 6천만 원 빼고 줘요? 6천만 원 빼고 준다. 불안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위험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 한도에서 거절을 해.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하죠? 아, 이건 내가 말소할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매수인이 안 믿죠? 알았어요. 그럼 내가 다른 담보 6천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그러면 먼저 잔금 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도인이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그러면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담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담보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탁을 해놓으라고 그래요. 공탁. 그럼 그 돈 공탁해놔? 이렇게 공탁. 알겠죠? 그래서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위험한 데서 거절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탁을 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하죠. 이것을 우리는 현실 매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현실 매매가 어디 뭐가 있죠? 편의점. 그럼 편의점에 가봐요. 그럼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죠. 그럼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면 어떻게 사요? 돈을 어디서 줘요? 돈을 어디서 줘? 물건 받으면서 돈 주죠? 편의점에서 그러지 않아요? 알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인도 장소. 인도는요 물건을 받은 장소에서 돈을 주죠. 우리가 물건 받으면서 이렇게 비닐종에다 이렇게 포장해 주면서 우리가 카드 꽂으세요. 카드 꽂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장소에서 돈을 지급하는 걸 현실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뭐라고? 인도와 동시에. 이게 키워드예요. 물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인도와 동시에 인도 장소. 알겠죠? 인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매매에서는. 알겠죠? 자, 요 과실의 기속이죠. 여기 175페이지 좌쪽을 봐. 자, 그러면 과실의 귀속 여부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혹시 구속 여부라고 돼 있어요? 구속이 아니고 귀야, 귀. 귀 하나 더 거죠. 귀속이라는 누구에게 속하냐 이 말이죠. 과실의 귀속 여부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대금 지급 거절권. 대금 지급 아까 했었죠? 아까 우리 위험의 한도 했어.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다. 그럼 위험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한다? 여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뭐의 한도에서? 위험 한도. 위험 한도에서 알겠죠? 거절한다. 그런데 매도인이 만약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 담보를 제공하면 이행해야 된다. 이행.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금의 공탁을 먼저 매도인이 청구할 수 있죠? 3단계단 말이죠. 먼저 위험의 한도에서 거절해. 그러면 매도인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럼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럼 매도인이요 다른 담보가 없죠? 그러면 그 돈 매매대금 공탁에 놓으라고 그래. 공탁. 알겠죠? 그럼 공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잔금을 늦게 지급했다.
언제 지급했다? 늦게 지급했다. 잔금을요. 아까 우리 잔금을 늦게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 자요, 이제 여기 봐봐. 가박으라고요. 항상 뭐가 기준이죠? 인도가 기준이죠? 인도한 후에는 무조건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 인도 그러면 무조건 매수인이에요. 인도는 무조건 누구라고? 매수인. 그런데요, 이 사람은 매수인 인도할 때도 과실 월세를 받아 먹으면서 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돈은요, 잔금은 7월 1일 날 잔금을 지고 7월 1일 날. 그럼 7월 1일 날 잔금을 지고 하면 2달간 늦게 잔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2달 늦게 잔금 받았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럼 2달간의 이자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잔금 1억 원만 주면 안 되고 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 알겠죠? 이자. 인도 받은 날. 인도 5월 1일. 인도 그 다음날 아니야? 인도 받은 날부터. 알겠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자를 줘야 돼. 인도 받은 날. 여기 봐봐. 여기 인도 받은 날부터. 그 다음날 아니죠? 법에 인도 받은 날부터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됐죠 지금?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잘 보란 말이죠.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과실의 귀속 여부 보세요. 자, 1번 매수인이 175페이지 자에 보면 과실의 귀속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자,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 이건 등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등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등기든 뭐든 인도하지 않았다. 인도하지 않았다 하면 누가? 매도인. 등기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 대금은 필요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인도전 그럼 누구? 매도인. 그런데 매매 대금을 완납. 그러면 완납을 기준으로 해서 완납 전이냐 후냐? 완납 전은 누구? 매도인. 완납 후는 누구?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완납 후, 그 후 완납 후 매수인에게 속한다. 완납 후 매수인에 속한다. 3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 받으면 무조건 매수인은 과실 수취하죠. 그다음에 잔금은 늦게 줬어. 잔금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인도 받은 날부터. 다시 인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언제부터? 인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4번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죠.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음에도 토지를 인도받아. 매수인이 인도받았네. 그러면 뭐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알겠죠? 그래서 점유 사용했다면 부동산의 점유 사용 이익을 뭐한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이 과실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왜요? 인도받으면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 알겠죠? 과실 수취권이 매수인한테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수취한 과실은 부당 이득이다 아니다. 부당 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요, 문제 16번에 있나요? 거기 175페이지. 오른쪽에 115페이지. 1번. 매매계약은 뭐죠? 유상쌍무. 또 써. 낙성불요식. 유상쌍무,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줄과 도달 안 했대. 변제기에 도달 안 했대. 채권인데 변제기에 도달하면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언제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본다다, 추정한다. 담보항소를 추정한다. 뭐가 아니다? 본다가 아니다. 알겠죠? 여기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그랬죠? 도달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된다.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되고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항소로 추정한다. 매도인은 담보책임 면제 특약 할 수 있죠. 들어간 경우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뭐라고 했죠? 아무리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특약을 했어도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죠.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를 하지 못한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4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다. 이런 봐봐요. 전세권의 목적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야. 두 가지. 576조 하고요.
575조하고 차이가 있다. 576조는 뭐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전세권 행사는 전세권으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576조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년. 그러면 큰일 나.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재책기한이 없어. 재책기한이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부 타인의 권리,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그다음에 저당권 행사,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 제척 기간이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575조는 이런 봐봐. 내가 그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딱 짐 싸들고 갔더니 아직 전세권자가 그 집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란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누구의 경우만? 선의 경우만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몇 년 안에?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왜? 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의 행사 경매가 됐느냐, 단지 그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느냐, 이 말은 전세권만 그 집에 있다 이 말이죠. 아직 경매가 됐어 안 됐어? 안 됐다 이 말이죠. 아니 내 말 지금 말이 빨라요? 안 빨라요? 좋았어. 굿. 그럼 누구는요? 선의의 매수. 선의의 매수는 알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 못하죠.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하고, 항상 이게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 한 날로부터 1년이다.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여러분요, 선의는 언제나 안 날이고 악의는 언제나 한 날이라고 했죠. 다시,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 날. 그러니까요, 이렇게 헷갈리기 싫으면 그 표 암기하라고. 그냥 표 암기해. 좋게 말할 때. 알겠죠? 표를 어떻게 암기한다? 다시, 대금감액은 누구만? 하면 돼. 대금감액은 뭐만?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그 다음에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한다?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은 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 저당권 행사는 선악 불문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하죠. 근데 전부 타인의 권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전부가 남의 거니까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전부 타인의 권리. 하나는 뭐다? 저당권의 행사.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 제척 기간이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다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된다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의는 한 날로부터 1년. 물건의 하자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아시겠죠? 6개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지금 배웠다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있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요, 막 책을 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난독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험 칠 때 너무 힘들어서 모의고사를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고 뭐 이런 것을 다 집에다가, 온 집안에다가 다 TV를 이렇게 크게 해놔가지고, 알았죠? TV를 해놓고 뒤에서 소리로만 듣는 거죠. 계속 2년만 합격했어요. 소리만 들어도. 시험 볼 때는 뭐 있는 거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을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소리로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책을 보거나 자꾸 엉뚱한 걸 보려고 그래. 근데 그러면 책을 보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언제 하는 것이냐?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노트 필기를 해주잖아요. 노트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는 뭐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쭉 읽었는데 한글이야. 읽고 나니까 하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 시간에 잠을 자야지. 그렇잖아요. 읽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럼 자야죠. 그런데 소리로 들으면 들리는 것이라도 있잖아요. 소리로 듣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래야지 기억이 되죠. 기억이. 아시겠죠? 그래서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글 읽는 것만큼 보다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전세권의 목적이란 말은 아직 전세권으로 경매가 된 것은 아니고 전세권의 목적이니까 용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선의의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봐봐. 아무 말이 없을 때 타인의 권리 매매, 이때 타인은 전부 타인이에요. 전부. 일부는 반드시 앞에다 일부라고 써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전부 타인이라고. 자, 전부 타인의 권리를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지. 손해배상은 누구나 한다? 선이.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 선이니까 언제부터 1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를 못하는, 해제를 하는 것은 제책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안 매수인자, 안 매수인. 여기 왜요? 손해배상은 누구만, 계약 해제는요, 여기 안 매수인 그럼 악이죠? 악일은 계약 해제할 수 없다. 꼭 이렇게 나온다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이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이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정답 몇 번? 5번. 자, 17번은요 1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은요 종된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에요. 종된 계약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가 있어? 종된 계약 3가지. 자요, 계약금 계약. 오늘은 뭐만 했나 봐요?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환매 특약, 환매. 그리고 여러분요, 특히 야간반일수록요, 말을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강의를 서로 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옆에 사람도 잠도 졸지 않고요. 서로 하지. 만약에 선생만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자. 알겠죠? 그래서 옆 사람을 깨워줘. 뭐로? 목소리로. 알겠죠? 집 앞에. 자, 요물이죠? 요물이 뭐다?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뭐라고 한다 이걸? 현, 대, 계, 보. 이렇게 다시 시작. 뭐라고? 현, 대, 계, 보.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이에요. 자, 그다음에 경매 목적물, 물건. 경매에서 물건이다. 경매. 물건의 하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담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요, 이 물건의 하자는 뭐가 있다?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한다.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 자, 4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비용은 특약으로서는 쌍방이 균분한다. 여기서 쌍방이 균분하는 것은 뭐다?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한다? 등기 비용은 누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매도인이 부담하죠. 매도인이. 왜요? 자기네 집에 저당권 있으면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를 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5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전이다. 인도전 그러면 누가? 매도인. 그런데 이미 인도전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누가? 인도하기 전에 맞아 대금 지급하고 난 후에는 누가? 매수인. 인도전에 이미 등기했어. 이미 등기. 그럼 누가? 매도인이. 등기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등기는 관계가 없다. 다시 봐봐. 그림으로 봐. 그림. 여기 인도전에 누가? 매도인. 등기했다. 등기도 누가? 매도인. 등기는 관계없다 그렇죠? 잔금을 지급했다. 누가? 잔금 지급하기 전에는 누가? 매도인. 잔금 지급하고 난 후는 누가? 매수인.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도가 난 후는 누가? 매수인. 인도하기 전은 누가? 매도인. 잔금 지급 전은 누가?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매수인. 등기하기 전에는 누가? 매도인. 등기하고 난 후도 누가? 매도인. 언제까지? 인도하기 전까지. 등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준은 뭐다? 인도냐 잔금이냐. 알겠죠?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완납했죠. 완납하면 구후 완납 후는 누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매수인.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2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매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잠깐 1분 있다가 어디로 보냐면 환매하고 교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1분 있다가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